네, 안녕하세요. 싱글 독서논술입니다. 독서논술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때 가장 많은 니즈는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책을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책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죠. 저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까지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네, 책과 친해지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독서논술학원에 보내고 계시면 좋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독서논술학원을 애가 억지로 다닌다. 그러면 책과 친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책을 억지로 읽히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읽히는 방식의 학원은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갈 때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있는가 아니면 독서논술학원 간다 신난다 이러고 가는가 요거 되게 큰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학원에 초등학교 좀 어린 애들 올 때는 표정을 제일 살핍니다. 오늘 밝은 표정인가 아닌가. 어, 다행스럽게도 보통은 저희 학원 올 때 아이들이 막 달려서 들어오고 그래요. 그냥 쉬러 오고 놀러 오는 분위기. 네.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흥미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서논술학원에 보내는 매우 진지하고 매우 그 구체적인 목적이 사실은 문해력 향상이다라는 것이죠. 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는 건 그럼 몇 학년쯤일까요? 제가 10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보통의 경우 문해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아이는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 때 보면 중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시험을 쳐보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됐다라던가 아니면 또 심심치 않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영어 학원에서 독해가 잘 안 돼서 얘는 문해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독서 논술을 보내세요.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보통 문해력의 문제로 오는 경우는 중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중학생 때 문해력의 문제가 나타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오면 늦습니다. 네, 늦어요. 어,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은 중학교의 학습 능력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이라는 것은 한자어 투성이의 개념 어휘들이 복잡한 주술 관계로 얽혀 있는 문장들 속에서 키워드로 눈에 톡톡 들어와서 머릿속에 요것이 이제 위아래 상하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입력이 되는 이제 그게 학습인데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문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안 됐는데 어떤 종목을 배우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문해력은 골든타임이 있다면 어느 학년일까요? 제가 10년 동안 가르친 제 경험치와 또 주변에서 오랫동안 독서논술을 운영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6학년에 거의 승부가 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문해력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중학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해력은 무엇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유일한 해법이에요. 어려운 책을 읽는 겁니다. 어려운 책을 읽지 않고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독서 논술 50년 전문가가 와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4, 5학년 때까지 배경 지식 넓혀주고 개념 어휘나 이런 것들도 잡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두꺼운 책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을 좀 없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5학년 때까지 수업 내용도 굉장히 알차요. 그렇지만 6학년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네, 셰익스피어도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6학년부터 향상이 돼서 중고등학교의 학습 능력 자체를 배양시키는 것. 네, 이것이 저희 생글의 전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인데 그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또 잡히냐면 애들이 어려운 책을 읽어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투덜거려요. 재미없어. 그래? 그러면 너 바꿔. 재밌는 대로. 재밌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재밌는 대로 가면 문해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6 또 중학생 과정에서
만약에 쉽고 재밌는 책 중심으로 독서 논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학원에 물론 보내시는 건 소비자의 마음이겠지만, 소비자의 선택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건 문해력의 향상과 별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취미 독서 정도 수준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책들은 많이 읽는다 해서 문해력이 절대로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 애가 재밌게 다니고 있고, 책장에 뭐 애가 읽고 있는 책들이 따박따박 늘어나니까, 야, 얘가 이만큼 읽었네. 문해력이 컸겠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럼 어려운 책을 읽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인내라는 것은 또 문해력의 영역만이 아니라 학습의 기본 역량이 또 돼요. 어려운 글들을 놓고 씨름해 보는 거.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어려워. 어, 그러면서 뇌를 풀가동해 가지고 인내하고 엉덩이를 붙였던 시간들. 그걸 견뎌내면서 학습 역량이 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흥미 위주로 자꾸 독서를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애들이 투덜대면, 아, 그래, 그럼 재밌는 대로 가. 제가 매출이 줄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여기서 큰 지장 없어요.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얘가 지금은 이미 문해력을 잡기에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6학년 때 와서 이제 어려운 책을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제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기다려주는, 네,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학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네, 읽어낼 수 있도록 엄청 동기부여해요. 그리고 읽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장애 요인들이 있는지, 이 책을 텍스트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지를 미리 아는 독서 전문가가 그걸 하나씩 제거를 미리 해주기도 하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이런 호흡으로 이 책은 이런 주제를 계속 머릿속에 견지한 상태로 쭉 하나로 가야 돼. 그러면서도 동기부여하고, 또 때로는 몰입하기 힘든 책은 낭독을 통해서 몰입할 수 있도록 온갖 쇼를 다 해줘야죠. 2시간은 쉬지 않고 낭독하고 떠들어서 어떻게든 이 고전 문학 작품, 이 딱딱한 텍스트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말랑말랑한 머릿속에 강력한 언어 경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몸부림을 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가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힘들더라도 잘 읽어와라. 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항상 질문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권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 그것이 저희 생글 독서 논술의 전지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 주고 읽어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한 일을 합니다. 2시간 수업 내내 선생님은 목이 터져라 읽어주거나 설명하거나 해요. 그래야 또 숙제로 읽어와야 될 분량을 아이가 씨름하면서 읽어내거든요. 그러면서 문해력이 크는 거고요. 네, 그런 교육 설계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의 문제가 6학년 때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그러니까 읽고 제대로 기억하는지, 어떤 단어들을 잘 아는지, 어떤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지 몇 가지 질문해 보면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테스트하는 건 5분도 안 걸립니다. 네, 5분도 안 걸려요. 어, 그래서 반드시 문해력을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 6학년 때, 네, 생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내지는 생글이 아니다 하더라도 문해력을 적어도 키울 수 있는 어려운 책을 제대로 같이 읽어주는 학원을 찾으셔야 돼요. 네. 교육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저희 생글 독서 노조의 홍보와 섞어서 부지런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